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 네, 2021년 성장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이번 주에 또 시장 전망과 함께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잠을 참조해서 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황 얘기부터 들려드린다면 네, 일단 지난주 시장을 좀 돌아본다면 지난주 초에는 아무래도 FOMC를 앞둔 좀 주초반 경계감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인해서 주 후반은 이런 어떤 이 연준의 긴축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들 완화되는 흐름들로서 좀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 FOMC 결과에서 최근에 이 채권 금리의 상승 속도를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내용은 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또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난주 주 후반에는 또 시장이 그런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 장기 채권 금리가 1.7%대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세를 띄었고 그 영향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면 주 후반으로 좀 갈수록 약간 이렇게 음봉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약세를 좀 띄긴 했는데, 네, 하지만 또 눌리면 저희 시장은 풍부한 또 유동성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도 그렇지만 또 특히나 이제 개인들의 강한 유동성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과 함께 또 매물이 주 후반에 또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네, 시장으로의 돈이 좀 더 자금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하락폭은 좀 더 축소하면서의 마무리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주 초반에 약간 약하게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지만 또 지난주 금요일 특히나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또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들에 힘입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하락폭을 좀 크게 줄인 흐름 마무리가 됐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채권금리의 변동성에 따른 좀 우려감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전거래일 연준이 지금 대형은행에게 부여했던 이 보완적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네, SLR의 규제 완화 정책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다시 또 국채금리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이 또 그렇게 크게 눌리지는 않은 가운데에서 오늘 장은 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로서의 좀 출발이 오늘 장 초반에 좀 되고 있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오전장에는 조금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를 살짝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또 오후장에 들어오니까 다시 또 수급은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와 함께 현재는 기관이 소폭 코스닥에도 순매수는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오는데 일단 거래소 코스닥에는 지금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순매수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양호한 흐름의 마무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됐던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약간은 좀 기관들이 좀 약간 순매수를 하면서 좀 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좀 양호한 흐름이 현재도 좀 진행은 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가 오늘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점에서 시장은 조금 개별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좀 나오는 중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들의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때는 조금 더 섹터 위주로 또 좀 순환매로가 나오는데 개인들이 좀 주도하는 장에서는 개별주 위주로 좀 더 종목들이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튼간에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좀 봐야 할지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크게 시장을 누를 만한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요. 특히나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을 좀 살펴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런 대형 은행들의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 이 면제가 종료되는 데 따라서 이제 국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채권 금리가 다시금 또 상승세를 띨지 하는 부분들이 약간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SLR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국채를 포함해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한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연준이 이런 이 투자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 어떤 대출 같은 것들을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국채를 비율 계산에 넣지 않게끔 규제를 좀 완화해 줬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 그게 올해 이제 3월 말까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말 종료가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대형은행들의 이런 SLR 면제 종료로 인해서 또 국제시장의 또 국제금리의 흐름들 좀 더 오를지 이런 부분들이 또 관심이다라 보실 수 있겠고, 특히나 은행들이 보유 중인 국채 일부를 매각했을 때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SLR 면제 종료가 발표된 이후로 10년 만기의 국채금리는 크게 움직임은 아직은 좀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이 좀 적을 가능성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내용이 나왔지만 이 시장이 혼조세로에 좀 마감을 하면서 크게 미증시가 좀 빠지진 않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일단은 뭐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그렇게 일단은 시장에 좀 크게 또 작용을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일단 이런 대형은행 SLR 면제 종료에 따라서 어떤 국제시장의 추가적인 반응들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이 패드 핵심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또 한다라고 하는데, 네, 요 내용이 또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파월 의장이 공개 발언을 하게 되고, 22일 날은 국제결제은행 BIS 서밋에 참석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3일 날은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함께 이 하원 증언대에 또 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일에는 상원에 출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증시 영향력이 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하지만 이 부분도 이미 지금 FOMC 성명에서 크게 벗어난 뭐 얘기를 할 이유는 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뭐 경기 회복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월 의장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 우려나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현재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는 좀 유지하는 것으로서 지금 방향이 계속 잡혀져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서 또 크게 벗어날지는 않을 만한 내용들로서 이번에 또 공개 발언의 내용들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이 부분도 일단 주요 이벤트로서 이번 주에 좀 잡혀 있는 내용이긴 하나 뭐 크게 시장을 우려하게 할 만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라면 지금 대규모의 미국의 이제 국채 입찰, 네, 응찰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번 달 초에도 한번 대규모로 국채 입찰 또 양호하게 또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고요. 일단은 지금 2주일 전에 있었던 거는 1,200억 달러 규모였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이보다 많은 1,800억 달러 규모로 예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23일 2년 만기가 600억 달러, 24일 5년 만기가 610억 달러고, 25일 7년 만기가 이제 620억 달러 규모 요게 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채권 시장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다고 하고요. 또 재무부가 경기부양책 지원 자금을 좀 마련했던 영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국채 입찰이 흥행에 실패를 하면 금리가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우려할 이런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달 초만 보더라도 입찰이 상당히 좀 무난하게 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최근 국채 금리도 좀 오른 상태여서 국채에 또 투자하려는 또 기관들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또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데 따른 네, 무난히 넘어갈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 결과 그래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시장에 그렇게 뭐 끌어내릴 만한 그런 뭐 이벤트가 있지는 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도 시장의 또 흐름은 또 양호한 또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일정,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을 체크해 드린다면 3월 20일 월요일 기준 뭐 3월 한국 잠정 수출 발표 있고요. 또 3월 24일 수요일은 유로존 3월 제조업 PMI, 또 3월 24일은 미국의 제조업 PMI가, 그리고 3월 25일 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발표가 있고요. 3월 25일 또 목요일에 EU 정상회담까지 해서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등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관심 업종. 네, 일단은 뭐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최근 이 채권금리 변동성 우려는 또 완화되는 상황에서 이 글로벌 백신 접종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도 지금 1분기 단기적인 실적부터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순이익의 예상치가 29조 6천억 정도로서 연초 대비 한 20% 정도가 벌써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가운데 여전히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이런 글로벌 백신 접촉이 좀 들어가는 데 따른 또 경제 정상화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눌리다고 하더라도 뭐 지속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관심 업종도 일단은 뭐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보셔야겠고요.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향 중인 업종이라면 이쪽도 역시나 반도체, 또 뭐 친환경차 같은 자동차, 어떤 운송이나 철강, 화학, 증권과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런 또 여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컨택트 업종들을 지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여행, 항공, 카지노, 백화점, 면세, 화장품, 엔터 등에서 그 중에서도 더 오르는 종목을 위주로 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업종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딱 3종목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또 지금 시장에서는 또 싼 종목들을 앞으로 좀 성장도 하지만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실적도 돼야 되겠지만 미래가치 대비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성장 가치주라고 또 볼 수가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네, 3종목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지난주에 약간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살짝 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소형 모바일 기기라던가 태블릿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어떤 IT 기기 등의 이런 디스플레이 화면에 들어가는 필름, 보호필름 쪽 사업들 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폴더블 폰의 보호필름 사업을 하면서 폴더블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앞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폴더블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IT 기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노트북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폴더블 기기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뭐 그런 데에 필요한 보호필름을 또 동사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뭐 또 충분히 나올 만한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실적이 올해는 상당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었지만 올해는 상당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셔야 될 듯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웨이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뭐 하웨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네, 상당히 하락세를 띨 것으로 보이면서 2019년 기준 봤을 때 11.5%였다면 2021년 기준은 네, 3.1%, 그리고 2022년 기준 1.8%대까지도 급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동사의 국내 주력 고객사라던가 중화권 주요 고객사인 어떤 오포 같은 기업들의 점유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 그러니까 중화권에서는 또 동사가 이제 오포를 고객사로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웨이를 제재하는 데 따른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국내 주력 고객사들, 뭐 삼성을 특히나 예를 들어서 볼 수도 있겠고, 이런 반사 수혜와 함께 동사의 어떤 뭐 데코필름, 뭐 글라스티카 같은 이런 제품들의 매출 성장이 지속 나올 수 있는 수혜가 기대된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또 지난해 하반기에 또 실적 개선의 원동력은 광학 필름 쪽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OLED 채택률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또 여기다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가 이뤄지는 데 따라서 실적이 뭐 호조세가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또 올해 실적은 기대감이 또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실적 추정치를 살짝 살펴보면, 실적 추정치가 최근에 좀 나오다가 없어졌는데, 지난해는 일단 적자로서 지난해는 조금 부진한 실적이었다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와 내년에는 상당한 개선세가 나올 걸로 보이고, 얼마 전에 제가 실적 추정치를 일단 또 확보를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올해 실적 예상치는 사실 순이익 기준 한 170억 정도로 예상이고요. 내년도가 200억이 넘는 270억 정도로, 뭐 보수로 봐도 한 250억 정도는 나올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게 좀 없어진 것은 아쉽지만 뭐 분명히 세경 하이테크가 올해와 내년의 실적 다시 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과거의 실적을 좀 보시면 2015년도부터 실적이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면서 2017년도에 약간 순이익 기준 적자는 좀 보였지만 실적은 안정적으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200억에서 한 300억쯤을 벌던 기업인데, 지난해 약간 일시적인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아서 적자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금 올해 내년은 이제 한 150억에서 200억, 한 2, 300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중장기 관점에서 한 2, 300억 정도는 다시 벌면서 다시 정상 궤도로의 또 회귀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주가는 많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해 3월 폭락하기 전만 생각해도 35,000원, 4만원은 거래됐던 종목인데 아직 2만원에 있는 뭐 굉장히 저평가된 성장 가치주 맥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도 살짝은 또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지난주부터 약간 바닥에서 좀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관심 있게 죄송합니다.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두 번째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위닉스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위닉스는 공기청정기, 건조기, 또 생활 가전 등의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있고 또 뭐 건조기, 제습기, 여름에는 또 제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일단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올 때 공기청정기 판매가 좀 늘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떤 뭐 제습기 같은 쪽이 좀 더 판매량이 늘게 되면서 약간 봄과 여름에도 좀 테마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봄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세먼지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위닉스의 또 실적 기대감을 올려주는 내용들 나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특히나 위닉스는 지금 뭐 테마로만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은 아니고 실질적인 또 실적까지 되는 종목으로서 최근에 실적 계속 최대 실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수는 뭐 안정적이고 좀 수출이 크게 늘고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올해도 실적이 수출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도 생산 법인을 갖고 있는데 뭐 중국이나 뭐 태국, 이집트 이런 쪽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판매 법인이라면 미국과 함께 네덜란드 쪽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하반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불 이후에 공기청정기 수요가 또 급증을 하면서 지난해도 미국 법인 매출만 하더라도 170%나 증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한 실적 증가가 미국에서 발생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고, 이런 수출 고성장은 올해도 예상이 되면서 지금 미국 시장 안착으로는 지금 유럽 쪽을 또 확장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되는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유통 채널은 코스트코와 또 아마존, 그리고 물류 부문과 창고, 그리고 생산 시설은 또 태국 등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수출 중심으로 고성장세는 뭐 계속 좀 나올 수 있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동사가 지금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최근에 뭐 자사주도 좀 매입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 12월 기준 한 50억, 2021년 1월 기준 50억을 해서 총 100억 정도도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점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실적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46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2019년에도 400억에서 지금 2020년도 460억,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또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예상치 540억, 내년이 610억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올해 내년에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동사도 보면 실적이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계속 좀 늘어나면서 우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도 계속 우상향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계속 최대로 예상이 되는 상당한 실적주로서 좋은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제 주가는 별로 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 동사가 최고점도 뭐 33,000원도 올라가 있었고 이런 가격대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뭐 23,000원 정도라서 아직 코로나로 빠지기 이전에 3만원대 이런 가격조차도 좀 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좀 싸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목표할 수 있는 가격에서는 5만원 이상도 좀 보여지는데 네, 위닉스가 많이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동사는 실적도 되고 또 테마주면서도 실적도 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관심 있게 또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이 또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동사가 지금 실적 추정치를 보면 610억, 중장기 순이익이 610억 예상이 됐고요. 그래서 2022년도 기준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PER로 중장기 목표를 구해보면 PER은 동사가 15배에서 20배 정도는 받고요. 프리미엄을 보수적으로도 15배, 20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15배 수준이 한 9,100억 정도 나오고 20배가 한 1조 2천억쯤이 나와서 한 1조 원의 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시총은 지금 4천억이니까 앞으로 2배 이상 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많이 싼 게 아닌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100억은 주가로 보면 한 5만원쯤 나오고 1조 2천억이 주가로 한 7만원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상당히 싼 23,000원이면 3만원도 안 되는데 그런 가격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실적 성장이 기대되면서도 많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성장 가치주 측면의 종목. 세 번째는 BH 보셔도 좋은 것 같고요. 네, BH는 이 FPCB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스마트폰의 판매가 늘수록 이제 동사도 좀 실적이 좀 증가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사 특히나 이제 북미 스마트폰 업체 쪽으로 동사는 지금 올해 수요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걸로 기대가 되니까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튼키라 올라가고 있고 특히 신사업을 진출하는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팩에 들어가는 FPCB 관련된 사업에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5G 스마트폰 안테나 쪽에 또 케이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신사업들이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BH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으로 4분기 실적이 안 그래도 좀 부진할 것이다 예상은 됐었는데 시장에 전망보다도 더 못한 실적이 나와서 상당히 부진한 실적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주가도 좀 내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데 따른 최근에 주가는 좀 조정받고 하지만 충분한 좀 조정을 받은 상태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은 또 다시금 큰 폭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신사업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패키지형의 FPCB나 또 5G 안테나 케이블용의 FPCB 사업들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5% 정도의 매출 비중으로 관련 사업들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45.7%까지도 확대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사업들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쪽에
FP12, 5G 안테나 케이블 FP12 사업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전기차 사업이고 또 5G 스마트폰도 앞으로 계속 성장을 보일 텐데 동사가 이런 5G 스마트폰 신제품에 계속 탑재가 될 거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체크를 좀 해드리면 BH가 지난해는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해서 순이익기준 한 200억쯤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의 좀 실적들은 일단은 한 2015년도에 한 80억 정도, 2016년도에 살짝 좀 적자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좀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400억에서 500억, 좀 많을 때는 한 800억대도 한번 기록을 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가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는 가운데 올해 실적은 다시금 크게 개선된 실적으로 700억 예상이 되고요. 또 내년 실적 기준 850억 예상이 되면서 올해도 실적은 지난해 대비 거의 뭐 3배 이상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실적 855로 이제 다시 또 최대 실적까지도 예상이 되면서 중장기간쯤 실적은 상당히 큰 폭의 회복과 성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데 주가는 최근에 너무 좀 많이 빠져 있는 가격이 아닌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최저가 12,000원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좀 한번 시세 주고 나서 좀 빠졌는데 18,000원 정도 있으니까 코로나 빠지기 이전 수준이 뭐 한 25,000원쯤 된다면 일단 고가격에서 생각을 해봐도 일단은 뭐 2만원도 안 되는 뭐 싼 가격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 추정을 좀 더 감안을 하면 중장기 목표가를 생각을 좀 해본다면 네, 850억이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850억 곱하기 네, 동사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 프리미엄도 좀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12배, 15배 이런 평가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2배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 1조 원쯤 수준이 되는 것 같고요. 1조는 이제 주가로 환산하면 이게 이제 31,000원 이런 정도 수준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850억을 곱하기 15배 PER을 준다면 요건 한 1조 한 3천억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1조 3천억은 주가로 좀 환산했을 때 약 4만원쯤이 좀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 3만원에서 한 4만원쯤 목표가가 한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2만원도 안 되는 18,500원이라면 굉장히 또 싸게 거래된다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00%의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는 또 우리가 또 앞으로의 또 성장할 만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보셔도 좀 좋을 만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성장 가치주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지 않나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잘 참조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매일경제TV에서 성장 두 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